자,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합지수의 강세, 특히 개인투자자 휴먼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반해서 최근 1월달, 작년 12월달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부분들이 좀 없잖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어제 이제 대기 자금 말씀, 예탁금이라든지 예탁금 부분들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금 자체를 개인들의 매도 부분들의 여유 자금이 기관의 펀딩 자금으로 일부 유입이 좀 되면서 기관들이 상당히 활동적인 움직임 부분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의 원동 하나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원동력 부분들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어제 이제 해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분명히 꺾인 것 같아요. 애플 종목군이 꺾이는 부분들 그것보다 고가 스마트폰 있죠.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분명히 일본 물론 마니아층들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트렌드 자체가 고가폰 그리고 중국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폰에서 기술 경쟁력 부분에서 이제 예전에 격차가 컸는데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들의 성향 자체가 분명히 좀 명확하게 좀 보이는 흐름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한 1% 거의 2% 가까운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 그래서 나스닥이 그로 인해서 소폭 조정 부분들이 보였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89.2입니다. 89.2선인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87 정도 일단 가능성 부분이 있습니다. 볼 겁니다. 90선에서 일시적인 하락 부분들이 진행될 건지 아니면 89선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 부분도 진행되면서 전저점을 하회하는 파동 부분이 나올지, 이런 파동 부분들이 따라서 글로벌 전체 자금의 방향성 부분들이 일부 출렁거린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종목군, 특히 ETF 쪽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시그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확연히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이런 흐름 부분도 보면서 하나씩 바둑 둘 때 하나씩 포석을 탁탁탁 두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ETF 쪽은 하나의 포석 부분들을 두면 편안한 수익 부분을 낼 수 있는 시간 투자만 하면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트럼프가 이제 오늘 내일 정도 남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서 마감 연설, 폐장 연설 부분들 좀 진행을 하죠. 어제 이제 그 최근에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감 부분들을 약간 표명 정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달러 강세를 원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지금은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는데 추후에는 달러 강세 부분으로 갈 걸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단지 그 세제개혁안 부분들 발표가 좀 나오면서 그로 인한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약화, 마이너스는 요건이 오죠. 세수가 그만큼 덜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달러 약세 부분들이 약세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지만 여기서 바로 강세 가기 힘들어요. 원하는 방향은 달러 강세, 중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기는 할 거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80선, 90선을 하회를 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어제 최근에 이제 급락에 따른 달러가 약세 너무 급격한 하락 부분이 진행된 거에 대해 약간 우려감 부분 표명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라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보면 여러 가지 실적 발표 부분들이 좀 나오죠. 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캐터필라의 실적 부분들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미 100달러 선부터 코멘트를 좀 듣고 170달러 선까지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상승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반응 부분들이 좀 됐어요. 그리고 3M도 실적 고조 배당 증가에서 1%대 상승 부분도 좀 진행했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작년도 영업이익 보면 13.7조 원. 참 그러고 보면 그 SK하이닉스를 SK텔레콤이 인수 부분들을 배팅할 때 상당히 많은 우려 부분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M&A라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SK는 발군의 실력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13.7조,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반등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응 부분도 좀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경기 민감주, 산업재 관련된 부분, 기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동시 다발적인 반등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신고가 파동 부분이 근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 어제 실적 발표에서 시간외로 지금 한 4% 정도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진행돼서 이 반도체라든지 이쪽 관련된 섹터 부분들 실투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업무 자체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WTI 같은 경우는 어제 달러가 강세 부분 소폭이요. 큰 폭이 아니라 소폭. 트럼프가 달러 강세 원한다고 해서 달러 강세 가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절대적인 달러 강세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 약세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이 기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다 라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유가는 약보합 65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오버슈팅 그 1차 저항 라인으로 어떤 타겟 부분을 잡아놨던 65선에서 오버슈팅 부분이 나오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 반등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1월 말입니다.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 부분에서 어제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경기 성장세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그럴까요? 성장세에 대한 자신감 부분들을 가져볼 만합니다. 근데 상반기 늦어도 1분기 내에는 우리가 이제 통화정책 부분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반기에 이게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빠르면 2, 4분기 중후반 정도에서부터 하반기 전략 부분들이 되면 그때 통화 가치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 부분이 반영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특히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 연정 합의 부분들을 좀 진행했기 때문에 그 연정 합의 부분들에 따라서 차기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거로 봅니다. 다음 주 정도에 보면 우리 문제 트러블 메이커의 그 트럼프의 연두 교섭 부분들이 좀 나온 것처럼 그 중국과의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도 계속 ING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LG전자가 작년 매출이 60조 정도, 영업이익이 거의 2조 4천억대, 8년 만에 최대.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세이프가드 관련된 부분도 LG전자는 하락폭이 나왔지만 실적 자체는 우리가 밸류라인 자체에서 상승보류에 대한 조정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이프가드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으로 단기 조정 부분도 진행되고 있지, 실적 자체는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와 반해서 현대차는 실적 부분에서는 거의 직격탄이에요. 중국과 미국의 판매 부진 관련된 내용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5조 아래로 처음으로 증가됐고,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통상기금 관련된 쇼크로 영업이익이 1조 하락 부분들이 1조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종목군들의 움직임 부분도 보면 실적 관련된 지표 부분들이 계속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 연관된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반등 부분이라든지 하락의 어떤 그 매개체 역할 부분도 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장 플레이어, 외국인들, 기관의 매수 자체, 매수 강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장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들의 타깃 부분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정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방향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디플레이션이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되느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시장 자체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외국인과 기관, 개인은 상관이 없어요. 개인은 어차피 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35% 이상의 우리나라 전체 주식 부분들을 매집 부분이 끝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 강도, 매수 강도가 강해지는 종목군들, 어떻게 보면 탄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하반기에 우리가 큰 그림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전자 쪽 부분들은 박스권, 그리고 그 외에 전기전자 외에 상승 파동법을 이끌어지 못한 어떤 산업재라든지 경기 민감주 쪽은
강한 반등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그 흐름 부분에서 크게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1월 26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형주 쪽은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전장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대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이 토요타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한판 대결 부분들의 구도가 설정이 좀 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들으면서 1월 26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